네, 반갑습니다. 세일고등학교 수능특강 라이트 영어 11강의 5번, 6번이 남았었더라고요. 저는 시험 범위가 끝난 줄 알고 기분 좋게 마무리를 했는데 9강이랑 10번은 4번씩 그리고 11강은 6번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강의 5번의 주제문은 밑바닥에서 시작하는 것의 단점, 밑바닥에서 시작하는 것의 단점인데요. 우리는 그 대한민국 사회에 살다 보면서 흔히 밑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예시를 TV 프로그램이나 각종 매체를 통해서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글을 처음 읽었을 때요. 밑바닥에서 시작하는 게 단점이 있나? 하고 저는 되게 궁금해 했었거든요. 그래서 더 스터디 학생 여러분, 공부하는 여러분들도 밑바닥에서 시작하는 것의 단점은 무엇일지 흥미있게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번의 정답은 4번이었었고 내신 대비 수업이기 때문에 바로 해석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The idea, 이런 생각인데 어떤 생각이냐면 starting at the bottom, 바로 나왔죠. 밑바닥에서 시작한다라는 생각은, 그리고 working, 요렇게 같이 걸려 있어요. 1번, 2번 요렇게 걸려 있죠. working one's way up 요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소유격의 표현이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way up 올라간다라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올라간다라는 게 뭘까요? 간단하게 봅시다. 사람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곧 출세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요. 밑바닥에서 시작하는 것과 출세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라는 것은 may appear sound, 올바른 것처럼 보일 수 있긴 해요. 하지만 the major objection to it is this, 주요한 objection, 반대라는 것은, 이거 지난번에 지우가 object to 동사 물어봤었죠. 21년 9월 변형 문제 풀 때. 그래서 똑같이 object to 이렇게 같이 걸려 있죠. 이것에 대한 반대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라는 거는 앞에 있는 the idea를 의미하겠고요. 그 생각이 도대체 무엇이냐면요. 이것에 대한 반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죠? Who begin at the bottom, 밑바닥에서 시작하게 되는 사람들은 절대로 간신히 뭐 할 수 없냐면은 lift, 들어 올릴 수 없습니다. 자신의 머리를 충분히 높이 들어 올릴 수 없어요. to be seen, 보여질 정도로, 누구에 의해서? 기회에 의해서 보여질 정도로 충분히 고개를 높이 들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너무 딱딱한 영어식 표현이긴 했었죠. 하지만 어쨌든 밑바닥에서 시작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머리를 충분히 들어 올릴 수가 없는데 기회에 의해서 보여질 정도로, 말을 돌리자면 이상아, 기회가 그 사람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고개를 높이 들어 올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 보통 뒤에 앉아 있는 학생이 병건이나 수민이죠. 병건이가 뭘 하는지 제가 고개를 이렇게 들고 보면은 병건이가 무엇을 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건이가 너무 밑에 있거나 너무 뒤에 있으면은 제가 병건이가 뭐 하는지 볼 수 없잖아요. 똑같아요. 이 기회라는 것도요.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여기에 있다라고 한번 봐볼까요? 기회라는 것이, 기회입니다. 그 사람이 충분히 고개를 높이 들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없다라고 비유적인 문장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밑바닥에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요. 요 문장은 기회가 와도 그것을 잡을 수가 없다라는 의미네요. 예를 들어 볼까요? 진짜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번 봐보자고요. 진짜 예를 들어 볼게요, 대하나. 진짜 밑바닥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면접에 제의가 왔다고 한번 해볼게. 근데 면접을 보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양복이 필요하겠죠? 깔끔한 정장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이 밑바닥에 있는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양복이나 정장을 살 돈조차도 없겠죠. 기회가 와도 잡을 수 없어서 이런 사람들은 계속 밑에 있다라는 거네요. It should be remembered also that 가주어 진주어네요. 또한 기억이 돼야 됩니다. 뭐가요? The outlook from the bottom. 그 밑에서 보는 경치라는 거. 밑에서 보는 경관 이렇게 볼까요? 그 밑에서 보는 전망이라는 것은 is not so very bright. 매우 밝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매우 고무적이지도 않죠. 오히려 이런 경향이 있는데 야망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이런 경향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틀에 박힌 것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틀에 박힌 것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그냥 운명을 받아들인다라는 걸 의미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만드냐면 the habit of daily routine, 일상적인 생활의 어떤 습관을 그냥 만들 뿐이고 이 습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이 무서워요. 마침내 너무나도 강력해져서 소댓에서 대신 생략이 될 수 있다고 누차누차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cease, 중단합니다. to try to throw it off 라고 표현하네요. 뭐 하는 것을 중단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try, 투부정사. 일단 이렇게 잡아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을 중단한대요. 그것을 떨쳐버리는 것을 결국에 중단하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문장이 되게 통렬할 정도로 무서웠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it은 앞에 있는 운명을 말하겠죠. 이거 안 무서워요? 너무나도 틀에 박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냥 운명을 받아들인대요. 왜냐하면 일상적인 습관을 형성하는데 그 습관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강해서 우리가 그걸 떨쳐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습관 있죠. 그 습관, 뭐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일 수 있고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조금 긴장하거나 문장이 해석이 잘 안 되거나 문제가 좀 어려우면 저는 오른쪽 검지손가락을 조금 깨무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런 습관 떨쳐버리기 쉽습니까? 어렵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운명 그냥 그걸 그냥 받아들이다 보니까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봤었던 그 위에 있는 문장이요. 밑에서 보는 그 전망이라는 것은 그렇게 밝지도 않고 고무적이지도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되게 극단적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여기에 있다라고 한번 봐볼게요. 이 사람 완전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죠. 그쵸? 그래서 내가 언제 저만큼까지 가냐, 내가 언제 출세하냐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지우야? 아마 올라가면 또 올라가야 되고 올라가기 높은 곳도 겨우겨우 올라가야 되고 마침내 올라갔는데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예 시도조차 안 하고 그냥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and 그리고 이것은 another 단수명사 또 다른 이유가 되는데요. 관계부사네요. for which나 뭐 that으로 전환도 가능하겠죠. It pays to start one or two steps above the bottom. 오케이. 이득이 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뭐가요? start 시작하는 것이 하나나 두 개의 계단들 그 밑바닥 위에서 하나나 두 개 위에서 시작하는 게 이득이 된대요. 그러니까는 하나나 두 개 정도 위에 있는 거, 요 사람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이게 이득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왜 그런지는 다음 문장을 봐야 돼요. By so doing, 그렇게 함으로써 one forms the habit of looking around. 오,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됨으로써 즉 요거구나. 계단 하나나 두 개 정도 위에 올라가 있음으로써 누군가는 어떤 습관을 만들 수 있냐면 looking around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주변을 한번 훑어볼 수 있는 습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거냐면 관찰하는 건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get ahead, 성공했는지 올라가다라고 봐도 괜찮아요. 어떤 사람이 여기 있으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볼 수도 있고요. of seeing opportunity, 기회도 볼 수 있고요. of embracing it with a hesitation, 그 기회를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뭐 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밑바닥에 있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누군가가 성공하는 거를 볼 수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기회 볼 수 없습니다. 여기 첫 번째 문장에서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그 기회를 당연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요. 밑바닥에서 시작하는 것 자체는요. 대한민국에서는 굉장히 좋게 여기지만 실제로 5번 지문에서는 밑바닥에서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단점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오히려 득이 될 수 있는 거는 한 단계, 두 단계 위에서 시작하면 주변을 둘러볼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볼 수 있고 기회를 잡을 수도 있겠죠. 5번 지문은 어렵지 않았었죠. 밑바닥에서 시작하는 게 이러한 단점이 있겠구나 하고요. 꽤나 단점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다는 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6번 지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지문도 어렵지 않습니다. 6번은 내전이 더 쓰라린 이유예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도 그 6.25 전쟁을 겪은 국가지 않습니까? 한 국가, 한 민족끼리 서로 전쟁을 벌였었죠. 네, 죄송합니다. 물론 이 글에서는 이 미국의 남북전쟁과 관련된 내전이 나오긴 하지만 대한민국 사람인 우리 역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갑시다. 홉스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과거형으로 쓰였네요. 만약 우리가 안다면 in advance, 미리 사전에 알고 있다면 the worst, 최악의 것을 알고 있다면 그런데 그 최악의 것이 뭐냐면은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두의 목적어가 보이지 않습니다. 위치로 전환도 가능하겠고 생략을 시킬 수도 있겠네요. 전쟁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을 우리가 미리 알 수만 있다면 조심. 시제가 가정법이네요. if 주어 과거 동사 콤마 then knowledge 주어 과거조 동사 동사원형. 가정법은 시제를 조심하셔야 되고 여러분 교과서 5가도 가정법 문장이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콤마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that knowledge 앞에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지시 형용사입니다. 관계대명사가 아니니까 쓸 수가 있습니다. 위치로 바뀌면 안 되고요. 그러한 지식은 would be an effective, 효과적인 예방책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게 전쟁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을 미리 알 수만 있다면 우리는 효과적으로 예방책을 잘 세울 수 있겠죠. 그는 쓰고 있었습니다. specifically 라고 얘기를 해요. 분명하게 내전에 대해서 썼던 건데요. 뭐가 아니라 as opposed to 뭐뭐와 반대로 즉 뭐뭐가 아니라 international war 국제적인 전쟁에 대해서 쓴 게 아니라요. 홉스는 내전과 관련해서 쓴 거예요. 왜냐면은 홉스가 이렇게 느꼈거든요. Closeness gives a great potential to wound. 말이 무섭습니다. 내전이 어떻다고요? closeness입니다. 가까움이죠. 친밀함이요. 친밀함이 줄 수 있는데 더 큰 잠재성을 줄 수 있다네요. 어떤 잠재성이요? to wound입니다. 상처를 입히다라는 거고 이거 안 써도 되는 거 맞지? 왜냐면 이거 교과서 6과 5과구나. 교과서 5과에 그 상처를 입은 남자 wounded man이라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쵸? 이거는 다 외운 단어입니다. 친밀함이라는 것이 상처를 입힐 수 있는 큰 잠재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이래요.
내전이라는 게 바로 하나의 국민, 그렇죠? 국가에서 똑같은 혈통과 똑같은 피를 나눈 친밀한 사람들, 즉 같은 국민들끼리 서로 상처를 입힐 수 있는 거잖아요. 내전이 그래서 더 쓰라리라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The constructive relations, 건설적인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The United States developed with Germany and Japan.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됐고요. develop의 목적어가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이 발달시켰던 건설적인 관계들인데 독일과 일본과 함께 미국이 발전시켰던 건설적인 관계들을 고려해 보세요. 콤마 ing. 이것은 즉시 그 관계들은 시작이 되었는데요. 뭐 한 후에요? 끔찍한 2차 세계대전들의 사건 이후에 이러한 관계들이 시작이 되었죠. 맞네요. 2차 세계대전은 독일과 일본이 중추국이 되었었고 미국이 대항했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일본에 큰 상처를 입히기도 했었죠. 하지만 그런 끔찍한 사고들 이후에 2차 세계대전이라는 끔찍한 사건들 이후에 미국은 독일과 일본과 함께 손절을 한 게 아니라 굉장히 긍정적인 관계들을 만들어 나갔거든요. 그리고 비교해 봅시다. 이런 관계를 비교해 볼게요. The overheated emotional reaction. 굉장히 과열된 뜨거운 감정적인 반응을 한번 고려해 볼게요. 그 감정적인 반응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You are still bound to 개세 목적어 보이지 않고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또 생략이 됐습니다. 그 감정적인 반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너가 여전히 뭐 할 수 있는 거냐면 얻을 수 있는 굉장히 과열된 정서적 반응을 고려해 보자고요. 여전히 얻을 수 있는 과열된 정서적 반응이요. 뭐 함으로써요? By bringing up, 꺼내봄으로써. 시민의 전쟁, 내전이죠. Just about anywhere, 그 어떤 곳에서도 특히 미국의 남부에서 어느 곳에서도 내전에 대해서 꺼내봄으로써 그 내전 이야기를 꺼내봄으로써 여러분이 여전히 얻을 수도 있는 과열된 정서적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제가 변형 문제 풀면서 더 자세하게 얘기해 드릴 건데요. 이상아, 왜 하필 미국의 남부라고 얘기를 했을까? 미국 같은 경우가 북부하고 남부가 특히 내전을 심하게 벌였었는데 남부 같은 경우에는 노예제의 폐지를 반대했던 자들이고 북부 같은 경우에는 노예제 폐지를 찬성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남부가 꽤나 타격을 많이 받았었던 곳이었었고 실제로 아직도 이 사람들은 내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우리 억울하다. 그때 정말 많은 피해를 봤다. 이런 식으로 과열된 감정적 반응을 얻을 수 있습니다. The war between the states. 전쟁들인데 between the states라고 표현했었죠. 주들, 미국의 여러 주들 사이에서 그 전쟁이라는 것은 여전히 is being fought. 싸워지고 있습니다. 그 전쟁은 지금도 일어나요. at home이라고 얘기를 하죠. 집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여기서는 아마 미국의 국내를 의미할 것 같습니다. 많은 수준들에서 정말 다양한 수준들에서 여전히 미국 국내에서 보자면은 그 내전과 관련된 싸움은 아직도 있어요. Almost a century and a half later. 거의 한 세기하고도 half later라고 얘기를 했네요. 요거는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게 괜찮겠네요. 한 세기 반 요렇게 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한 세기 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전에 대한 싸움은 아직도 있죠. 근데 이거는 지우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도 남북 6.25 전쟁이 있었잖아요. 남북 6.25 전쟁에 대해서도 여전히 북한과 남한은
아직도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지만 why foreign enemies of 50 years ago are now our friends? 그렇죠. 아까 위에서 나온 것처럼 하지만 우리의 외국의 적들, 50년 전의 적들은 지금은 우리의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요. 위에 나왔었던 것처럼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과 일본과 함께 건설적인 관계들을 만들어 나가서 지금도 서로 친하게 지내는 국가들이긴 하지만 그 국내에서 일어났던 전쟁이라는 것은 아직도 사람들 사이에서 과열된 뜨거운 정서적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군요. Similarly, 유사하게도 가족에서 일어나는 불화, 다툼이라는 것은 더 씁니다. 즉, 더 통렬해요. 그리고 더 오래 지속이 됩니다. then 뭐보다 neighborly dispute, 이웃에서 일어난 싸움들보다 가정 내에서 일어난 그 불화라는 것이 더 통렬하고 더 오래 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전이 쓰라린 이유에 대해서 마지막 문장은 가족 관계에 대해서 나왔었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내전, 가족이 더 쓰라립니까? 여기 나왔잖아요. 친밀함이라는 것 자체가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잠재적인 힘을 가지고 있대요. 여러분 가끔 생각해 보면은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 친구들끼리 험한 말을 조금 주고받죠. 근데 여러분은 장난이에요 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친구들끼리 욕을 그렇게 주고받으면서 웃는데 막상 부모님께서 조금 잔소리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아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아 신경 꺼. 아 알아서 할게 하면서 목소리가 커지지 않습니까?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불화가 마찬가지로 친밀함이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것처럼 국가 간의 전쟁이라는 것도 건설적인 관계를 만들 수 있긴 하겠지만 국내에서 일어나는 내전이라는 것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11강의 5번, 6번 어렵지 않았죠? 11강이 다 끝난 줄 알고 저는 기분 좋게 영상을 마무리를 했는데 여기에서 한 번 더 기분 좋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9월 15일이었죠? 현장 강의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수능 특강 라이트 곧 들어갈 거니까 준비해놔라 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아직 분석을 다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죠. 물론 바쁠 수 있긴 하겠지만 분석을 여러분한테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 이유는 문장을 꼼꼼히 보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며 저처럼 말을 가지고 놀 수 있어야 되는 학생이 돼야 되죠. 그래서 제가 미리미리 진도를 빼놓는 이유인 겁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를 바라기 때문에 미리미리 수업 영상을 촬영을 하는 건데 여러분이 그것도 모르고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에는 작살나게 되겠지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행착오를 얼마나 더 겪어보실 겁니까? 뭐 이번 시험은 버리고 다음 기말고사를 챙길 겁니까? 중간고사도 못 쳤는데 기말고사를 잘 칠 거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런 학생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항상 말이 앞서는 학생이 아니라 행동이 앞서는 실천을 하는 학생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능 특강 라이트 모든 시험 범위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